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급히 전차와 자주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연락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를 빨리 보내달라. 미국의 답변: 5년 후에 가능합니다.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르트2를 급히 필요합니다. 독일의 답변: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답했습니다. 6개월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 땅에 K2 흑표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울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줬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방어선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 밖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필리핀, 호주, UAE, 태국. 왜 이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한국 무기를 쓴 나라들은 왜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할까요? 폴란드 군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형제국가라 부릅니다. 노르웨이 군 대령은 말했습니다. K9은 우리가 가진 화력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인도 장군은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고장 안 나는 무기로 불립니다. 필리핀 조종사는 말했습니다. FA-50 덕분에 나라가 지켜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전투 경험과 유지 편의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AE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태국 공군은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면서 진짜 동맹이 뭔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신뢰의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70년간 대비해온 나라입니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매일 훈련하고 실전처럼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터에서 검증됐습니다. K9 자주포는 40km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K2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FA-50은 실전에서 테러 세력을 격퇴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은 중동의 하늘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국은 빠릅니다. 미국과 유럽이 몇 년을 말할 때 한국은 몇 달 안에 납품합니다. 한국은 저렴합니다. 같은 성능의 가격은 절반입니다. 한국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하고 정비하고 함께 싸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무기를 선택한 7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 무기를 쓰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를. 첫 번째,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어떻게 폴란드를 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르웨이입니다.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도 작동하는 K9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 무기의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필리핀입니다. 실전에서 나라를 지킨 FA-50의 감동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주입니다.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여섯 번째, UAE입니다. 중동의 안보를 바꾼 한국 미사일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국입니다. 무기를 넘어 진짜 동맹이 된 한국과 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분 동안 세계가 한국 무기 앞에서 왜 감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 팩트로,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로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폴란드. 인구 3,800만 명. 유럽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항상 위협받아 왔습니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폴란드는 2번 침공당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압니다.
강한 군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사일이 키이우를 폭격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워한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차가 필요합니다.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폴란드 군대는 구형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T-72 전차. 소련 시절 만든 낡은 전차입니다. 이것으로는 러시아 최신 전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연락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를 급히 보내주십시오. 미국의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납품은 빨라야 2027년입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5년? 러시아는 지금 당장 위협입니다. 5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내주십시오. 급합니다. 독일의 답변. 주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최소 3년이 걸립니다. 2025년에나 가능합니다. 3년도 너무 깁니다. 폴란드는 절망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연락했습니다. 영국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몇 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한국방위사업청이 폴란드에 제안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첫 배치가 가능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놀랐습니다. 6개월? 미국은 5년, 독일은 3년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조사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120mm 활강포, 1500마력 엔진, 능동 방어 시스템. 성능은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와 동급입니다.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납니다. K9 썬더 자주포, 155mm,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격. K2는 에이브럼스의 60% 가격입니다. K9은 독일 PGH-2000의 절반 가격입니다. 성능은 같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폴란드는 결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8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하지만 폴란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한국에서 K2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배에 실려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2022년 12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2가 도착했습니다. 첫 배치 10대였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K2가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도장, 날렵한 포탑, 강력한 엔진 소리. 폴란드 전차병들이 환호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는 K2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6개월 만에 정말로 보내줬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2023년 K2와 K9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한 달에 수십 대씩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군대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K2 조작법, K9 사격법,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폴란드 전차병 야쿱 코알스키 중위가 말했습니다. 처음 K2에 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쓰던 T-72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첨단 조준경. 이것은 미래의 전차입니다. K9 포병 마랭 노박 상사가 말했습니다.
K9은 정확합니다. 4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쏘고 3분 안에 자리를 떠납니다. 적이 역추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4년 폴란드 군대는 K2 180대, K9 212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량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000대, 672문이 모두 배치됩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지상군 중 하나가 됩니다. 폴란드 국민들도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폴란드 여론조사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은 1위 미국 72%, 2위 영국 58%, 3위 한국 54%, 한국이 3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은 순위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시민 안나 비슈니에프스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줬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말만 했지만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폴란드 언론도 한국을 찬양합니다. 폴란드 최대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 한국은 폴란드의 새로운 동맹이다. 한국 덕분에 폴란드는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4년 8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안보를 지켜준 나라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폴란드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쌓은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북유럽의 왕국입니다. 인구 550만 명.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96km의 국경선입니다.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르크 지역은 러시아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북극권입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군대 중 하나입니다. 왜? 극한 환경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노르웨이는 새로운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M109 자주포가 노후화됐습니다. 40년 이상 된 장비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독일 PGH-2000, 프랑스 카이사르, 한국 K9 썬더. 세계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혹한 테스트입니다. 2018년 겨울 노르웨이 북부 인데로이 훈련장. 이곳은 북위 69도입니다. 북극권 아닙니다. 겨울 평균 기온 영하 25도. 가장 추운 날은 영하 40도입니다. 노르웨이 군대는 세계 자주포를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기온 영하 28도. 독일 PGH-2000을 테스트했습니다.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급히 수리를 시도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그날 테스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날 기온 영하 32도. 프랑스 카이사르를 테스트했습니다. 카이사르는 트럭 장착형 자주포입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 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 장전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야 했습니다. 사격은 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정상 속도의 절반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기온 영하 35도. 한국 K9을 테스트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들은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추운 나라가 아닌데 K9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한국 기술자들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K9은 영하 40도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바로 켜졌습니다. 포탑을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K9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를 맞췄습니다. 분당 6발 발사 속도, 정상 속도 그대로였습니다. 3분 안에 진지 이탈,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들이 놀랐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대 올레 한센 대령이 말했습니다. K9은 완벽했습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장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했지만 K9은 마치 봄날처럼 작동했습니다. 테스트는 일주일 계속됐습니다. 매일 영하 30도 이하였습니다. K9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발사 속도, 기동성, 내구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노르웨이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 K9 썬더를 선택합니다. 계약 규모는 23문, 금액은 1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프랑크 바케엔센이 말했습니다. K9은 노르웨이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유일한 자주포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2020년 첫 K9이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파견됐습니다. 노르웨이 포병들은 K9에 감탄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뛰어났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직관적이었습니다. 유지보수가 쉬웠습니다. 노르웨이 포병 에릭 룬드 병장이 말했습니다. K9은 사용하기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추위도 눈보라도 아무것도 K9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21년 겨울 노르웨이는 K9으로 첫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핀마르크 지역, 러시아 국경 근처였습니다. 나토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독일군이 참가했습니다. 영하 32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자주포들은 고전했습니다. 미국 M100군은 시동이 잘 안 걸렸습니다. 독일 PGH-2000은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감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K9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24년 현재 노르웨이는 K9 23문을 모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K9은 우리가 가진 화력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폭한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K9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도 K9을 알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아프텐포스텐이 K9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K9이 노르웨이 방위력을 혁신했다. 이제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가장 강한 포병을 가졌다. 노르웨이 시민 라르스 올센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도와준 것에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이 노르웨이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혹한 속에서 증명된 신뢰입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인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1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 4위 군사 강국입니다. 인도군은 14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입니다. 인도는 무기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왜? 인도의 환경이 극한이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타르 사막이 있습니다. 여름 낮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 산소가 부족합니다. 기온은 영하 30도입니다. 동쪽에는 정글이 있습니다. 습도 90%. 비가 자주 옵니다. 남쪽에는 해안이 있습니다. 염분과 습기가 많습니다. 인도군의 무기는 이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를 합니다. 무기 구매 전에 최소 2년간 테스트합니다. 사막 테스트, 고산 테스트, 정글 테스트, 해안 테스트.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실탄 사격 수천 발을 합니다. 내구성을 확인합니다. 고장률을 체크합니다. 유지보수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중간에 탈락합니다.
독일 무기도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무기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무기조차 일부 테스트에서 고전합니다. 2010년 인도는 새로운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자주포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필요 수량이 400문 이상입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BAE 시스템즈 M777, 독일 PGH2000, 싱가포르 프레이무스, 한국 K9 4개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2012년 인도 국방부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라자스탄 사막 테스트입니다. 타르 사막 한복판 기온 섭씨 48도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미세한 모래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M777을 테스트했습니다. 견인식 곡사포였습니다.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래가 부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작동이 둔해졌습니다. 청소가 자주 필요했습니다. PGH2000을 테스트했습니다. 독일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엔진 냉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섭씨 50도 가까운 열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버히팅이 발생했습니다. 프레이무스를 테스트했습니다. 싱가포르제입니다. 사격 성능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운용 시 고장이 잦았습니다. K9을 테스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덥습니다. 한국 여름도 덥지만 인도 사막은 다른 차원입니다. K9을 작동시켰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포탑을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당 6발. 정상 속도였습니다. 100발을 쏘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500발을 쏘았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1000발을 쏘았습니다.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 포병 라제시 쿠마르 대령이 놀랐습니다. K9은 사막의 열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 히말라야 고산 테스트입니다. 라다크 지역 해발 4,500m 중국 국경 근처였습니다. 기온 영하 25도 산소 농도 60% 사람도 숨쉬기 힘든 곳입니다. M777을 테스트했습니다. 가벼워서 헬기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한 추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압이 얼었습니다. PGH2000은 아예 고산 테스트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산악 지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이무스는 고산에서 엔진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산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K9을 테스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고도 보정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K9 엔진은 고도 5000m까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터보 차저가 공기 흡입을 보정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K9은 해발 4500m에서도 정상 출력을 냈습니다. 사격 정확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K9에 5000발 이상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보통 테스트는 1000발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5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은 동의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만 발도 가능합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수백 발씩 쏘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00발을 쏘았습니다. K9은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5000발을 넘었습니다. 고장이 없었습니다. 인도 측이 놀랐습니다. 계속 쏴보십시오. 세 달이 지났습니다. 7000발을 쏘았습니다.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인도 국방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9이 모든 테스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K9을 선택합니다. 계약 규모는 100문, 금액은 7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현지 생산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인도에서 K9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2019년 첫 K9이 인도에 인도됐습니다. 인도군은 K9을 K9 바즈라로 명명했습니다.
바즈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천둥의 무기입니다. 2021년 인도 현지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라센 엔투브로사가 생산을 맡았습니다. 한국 한화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현재 인도는 K9 바즈라를 100문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문을 더 생산 중입니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 마노즈 판데 대장이 말했습니다. K9은 인도군의 자랑입니다. 사막에서도 산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고장 안 나는 무기로 불립니다. 인도 언론도 K9을 찬양합니다. 인도 타임스. 한국의 K9이 인도 국방을 혁신했다. 이제 인도는 세계 최고의 포병을 가졌다. 이것이 인도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극한을 이겨낸 신뢰입니다. K9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필리핀 7,64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인구 1억 1천만 명.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오랫동안 위협받아 왔습니다.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아부 사야프, 마우테 그룹.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입니다. 그들은 납치, 폭탄 테러, 총격을 일삼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과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약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필리핀 공군은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전 가능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F-5 전투기를 운용했지만 2005년에 모두 퇴역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필리핀에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헬기만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수송기만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테러 조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3년 필리핀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GDP가 낮습니다. 국방 예산도 적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F-16은 너무 비쌌습니다. 1대에 6천만 달러였습니다. F-35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대에 1억 달러 이상입니다. 필리핀은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전투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FA-50 경전투기 겸 고등훈련기입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마하 1.5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도 가능합니다.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1대에 3천만 달러. F-16의 절반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2014년 3월 필리핀과 한국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A-50 12대. 금액은 4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 국방 계약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전투기가 생깁니다. 2015년 11월 첫 FA-50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로 날아왔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 제프리 델가도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공군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2016년 필리핀 조종사들이 FA-50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교관들이 왔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비행훈련, 전투훈련, 무장훈련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필리핀 조종사 카를로스 산토스 소령이 말했습니다. 처음 FA-50을 몰았을 때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투기구나. 20년 만에 필리핀에 다시 전투기가 왔습니다. 2017년 5월 민다나오 섬마라위시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마우테 그룹과 아부 사야프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수백 명의 테러리스트가 시내에 진을 쳤습니다. 인질을 잡았습니다. 건물을 요새화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이 진압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저항했습니다. 건물 안에 숨어서 총을 쏘았습니다. RPG로 공격했습니다. 지상군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요청이 왔습니다.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FA-50이 출격했습니다. 2017년 6월 1일 필리핀 역사상 첫 실전 임무였습니다. FA-50 조종사 에드가르 팔라시오 대위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FA-50. 이제 그 진가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FA-50이 마라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지상 관제가 목표를 지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점거한 건물입니다. 정밀 타격하십시오. 팔라시오 대위가 조준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정확히 건물을 맞췄습니다. 테러리스트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지상군이 환호했습니다. 목표 명중. 완벽합니다. 그날부터 FA-50은 매일 출격했습니다. 테러리스트 거점을 폭격했습니다. 무기고를 파괴했습니다. 지휘소를 타격했습니다. FA-50의 정밀도가 뛰어났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테러리스트만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마라위 전투가 끝났습니다. 5개월간의 전투였습니다. 필리핀군이 승리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소탕됐습니다. 마라위가 해방됐습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마라위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 승리에는 FA-50의 공헌이 컸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 델핀 로렌자나가 말했습니다. FA-50이 없었다면 마라위 전투는 1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군인이 죽었을 것입니다. FA-50이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이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드가르 팔라시오 대위가 말했습니다. FA-50 덕분에 나라가 지켜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FA-50은 우리 공군의 하늘을 지켜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2018년 필리핀은 추가로 FA-50을 주문했습니다. 6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18대가 됩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FA-50은 필리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 감시, 국경 순찰, 재난 구조 지원, 모든 임무를 수행합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FA-50을 사랑합니다. 필리핀 최대 신문 필리핀 스타. 한국의 FA-50이 필리핀의 영웅이 되었다.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필리핀의 수호자다. 필리핀 시민 마리아 곤잘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인입니다. 마라위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FA-50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FA-50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필리핀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FA-50은 필리핀의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호주 남반구의 대륙 국가입니다. 인구 2,600만 명, 면적은 한국의 77배입니다. 호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입니다. 호주군은 미군과 함께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 호주군은 항상 미군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삽니다. 전투기는 F-35, 전차는 에이브럼스, 군함은 미국 설계를 따릅니다. 하지만 2021년 호주는 자주포 선택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2018년 호주 국방부는 새로운 자주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명 LAND 8116, 차세대 자주포 30문 구매. 예산은 10억 호주 달러, 약 7억 미국 달러였습니다. 호주는 신중했습니다. 자주포는 호주군의 핵심 화력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수십 년을 후회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M109A7 팔라딘, 독일 PGH-2000, 한국 K9 썬더. 세계 후보였습니다. 2019년 호주는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내구성, 유지보수 편의성, 가격 7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에게 같은 테스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정확도 테스트입니다. 호주 남부 우메라 시험장, 사막 한복판입니다. 목표물을 40km 떨어진 곳에 설치했습니다. 각 자주포가 10발씩 쏘았습니다. M109A7 팔라딘 10발 중 7발이 목표 반경 50m 안에 떨어졌습니다. 정확도 70%였습니다. PGH-2000 10발 중 8발이 명중했습니다. 정확도 80%였습니다. K9 썬더 10발 중 9발이 반경 50m 안에 떨어졌습니다. 정확도 90%였습니다. 호주 평가단이 놀랐습니다. K9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 사거리 테스트입니다. M109A7 팔라딘 최대 사거리 30km였습니다. 로켓 추진 포탄 사용 시 40km였습니다. PGH-2000 최대 사거리 40km였습니다. 로켓 추진 시 56km였습니다. K9 썬더 최대 사거리 40km였습니다. 로켓 추진 시 54km였습니다. PGH-2000과 K9이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발사 속도 테스트입니다. M109A7 팔라딘 분당 4발이었습니다. PGH-2000 분당 10발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였습니다. K9 썬더 분당 6발이었습니다. PGH-2000보다는 느렸지만 팔라딘보다는 빨랐습니다. 네 번째, 기동성 테스트입니다. 호주는 넓은 나라입니다. 자주포가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M109A7 팔라딘 최고 속도 시속 61km였습니다. PGH-2000 최고 속도 시속 67km였습니다. K9 썬더 최고 속도 시속 67km였습니다. PGH-2000과 K9이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내구성 테스트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각 자주포에 1000발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률을 측정했습니다. M109A7 팔라딘 1000발 중 고장 3회였습니다. PGH-2000 1000발 중 고장 2회였습니다. K9 썬더 1000발 중 고장 1회였습니다. K9이 가장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유지보수 편의성 테스트입니다. 호주 정비병들이 각 자주포를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M109A7 팔라딘 주요 부품 교체에 6시간 걸렸습니다. PGH-2000 4시간 걸렸습니다. K9 썬더 3시간 걸렸습니다. K9이 가장 정비하기 쉬웠습니다. 호주 정비병 제임스 윌슨 병장이 말했습니다. K9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부품 접근이 쉽습니다. 야전에서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격입니다. M109A7 팔라딘 1대당 700만 달러였습니다. PGH-2000 1대당 800만 달러였습니다. K9 썬더 1대당 500만 달러였습니다. K9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성능은 최고인데 가격은 가장 쌌습니다. 2020년 호주 국방부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개 항목 중 K9이 5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1위, 내구성 1위, 유지보수 1위, 가격 1위, 그리고 기동성은 PGH-2000과 공동 1위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 린다 레이놀즈가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K9 썬더를 선택합니다. K9은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던 완전체 포병 시스템입니다. 완전체 포병 시스템. 이것이 호주가 K9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2021년 10월 호주와 한국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30문. 금액은 10억 호주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30문을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최대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 호주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역사적 결정이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022년 첫 K9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포병들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파견됐습니다. 호주 포병 데이비드 톰슨 중사가 말했습니다. K9은 사용하기 쉽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직관적입니다. 누구나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2023년 호주는 K9으로 첫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입니다. 미군 포병이 감탄했습니다. 미 해병대 포병대장 마크 존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호주의 K9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미군도 K9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현재 호주는 K9 30문을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30문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총 60문이 됩니다. 호주 국방부 평가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물론 전투 경험과 유지 편의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은 호주군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호주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입니다. K9은 미국과 독일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부유한 나라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석유로 부자가 됐습니다. 두바이 초고층 빌딩, 아부다비 럭셔리 호텔. UAE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UAE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동은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이란이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과 드론을 쏩니다. UAE를 공격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예멘 후티 반군이 UAE를 공격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아부다비를 겨냥했습니다. UAE 방공망이 요격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공항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석유시설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UAE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계속 위협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다. UAE 정부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UAE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천궁2 미사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천궁2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MSAM이라고도 부릅니다. 사거리 150km, 고도 20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전투기, 드론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이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 UAE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6월 대표단은 천궁2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충청남도 안흥 시험장이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모해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천궁2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초 후 목표 명중 모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UAE 대표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UAE 국방차관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 요격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저공 비행합니다.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천궁2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 명중 순항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UAE 대표단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세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동시 다발 공격 대응이었습니다. 4개 목표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천궁2가 4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명중했습니다. 4개 목표 모두 격추됐습니다. UAE 대표단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알 보아르디 차관이 말했습니다. 천궁2는 중동의 아이언돔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단거리만 막습니다. 사거리 70km입니다. 천궁2는 150km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궁2는 고도가 높습니다. 20km까지 막습니다. 아이언돔은 10km입니다.
천궁2가 더 강력합니다. 2023년 1월 UAE와 한국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 발사대, 레이더, 지휘통제 차량, 요격 미사일, 전체 패키지였습니다. 금액은 3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 타누은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고 가장 잘한 결정은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천궁2는 UAE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2023년 첫 천궁2 시스템이 UAE에 도착했습니다. 아부다비 근교 군사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를 도왔습니다. UAE 방공군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 전문가들이 교육했습니다. 레이더 운용법, 미사일 발사 절차, 유지보수 방법,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UAE 방공군 사령관 이브라힘 알 알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투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2월 UAE는 천궁2로 첫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모해 미사일 공격 훈련이었습니다. 천궁2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UAE 방공군이 환호했습니다. 알 알리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천궁2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2024년 현재 UAE는 천궁2 시스템을 전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주요 석유시설, 모든 핵심 지역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UAE는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천궁2를 더 많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UAE 언론도 천궁2를 찬양합니다. UAE 최대 신문 걸프뉴스, 한국의 천궁2가 UAE 안보를 혁신했다. 이제 UAE는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가졌다. UAE 시민 압둘라 알마지드가 말했습니다. 천궁2 덕분에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UAE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4년 5월 UAE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천궁2는 UAE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한국과 UAE는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양국은 추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전, 우주,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협력입니다. UAE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천궁2가 그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UAE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한국 기술입니다. 천궁2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UAE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태국, 동남아시아의 왕국입니다. 인구 7천만 명,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한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 전쟁 때 태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태국군 6,000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129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6년 태국은 새로운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고등훈련기였습니다. 태국은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이탈리아 M346, 체코 L159, 한국 T50, 세계 후보였습니다. 태국은 각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성능, 가격, 납품 기간, 그리고 하나 더.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태국 공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T50 훈련기를 봤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등훈련기입니다. 마하 1.5입니다. 전투기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무장을 달면 FA-50이 됩니다. 태국 대표단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T-50으로 훈련하는 생도들을 봤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 이티폰 크수완몬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종사 훈련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T-50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교육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T-50을 구매하시면 한국 공군 출신 교관들을 파견하겠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을 직접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태국이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와 체코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만 팔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와 함께 지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 태국과 한국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50 훈련기 12대, 금액은 4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공군 교관 파견, 정비 교육, 운용 노하우 전수, 모든 것이 포함됐습니다. 2012년 첫 T-50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근교 돈무항 공군기지로 날아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관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한국 공군 퇴역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모두 30년 이상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단순히 비행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훈련 철학을 전했습니다. 조종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는 전사입니다. 태국 조종사 수파 차룬시 소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님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한국 교관 박민수 전 대령이 말했습니다. 태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태국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국을 돕는 차례입니다. 훈련은 2년간 계속됐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태국에 머물렀습니다. 태국 조종사들과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태국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도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태국 조종사들이 T-50 비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첫 배치 12명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이 한국 교관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 교관님들 덕분에 태국 공군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자 형제입니다. 한국 교관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6년 태국은 T-50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4대를 더 샀습니다. 총 16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관 프로그램도 연장했습니다. 한국 교관님들이 계속 태국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2024년 현재 한국 교관들은 여전히 태국에 있습니다. 12년째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관들은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관들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태국 공군은 T-50을 주력 훈련기로 운용합니다.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조종사가 T-50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모두 한국 교관들에게 배웠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총장 나파돌 판섭촐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면서 진짜 동맹이 뭔지 배웠습니다. 동맹은 무기를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태국 국민들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태국은 K-드라마, K-팝을 좋아합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끝까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2023년 태국 프라윕 짠오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프라윕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동맹입니다. 이것이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넘어선 동맹입니다. 한국은 태국의 비행기만 판 게 아닙니다. 지식을 주었고 경험을 나눴고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7개국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필리핀,
호주, UAE, 태국. 그들은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폴란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형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말했습니다. K9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인도는 말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고장 안 나는 무기입니다. 필리핀은 말했습니다. FA50 덕분에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호주는 말했습니다. K9은 완전체 포병 시스템입니다. UAE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신뢰 그 자체입니다. 태국은 말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며 진짜 동맹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힘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파는 겁니다. 한국 무기는 70년 전쟁 준비의 결과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극한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팔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하고 정비하고 함께 싸웁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나라들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세계와 나눕니다. 폴란드의 안전, 필리핀의 하늘, UAE의 평화. 한국이 함께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